안녕하세요. 본투글로벌센터의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이번에는 HR 분야 중에서 스타트업의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현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에 있는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관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52시간 제도도 지켜야 되고 또 연장 근로수당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스타트업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에 업무량의 업앤다운이 큰 반면 인력 폭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 근로를 일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고 소정 근로시간을 벗어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100%에 50%를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이런 근로시간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유연근로시간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특징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제도가 있을 텐데요. 각 제도별로 요건 및 주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과 같이 산정하는 대신에 한 달과 같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나 근무할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배치할 수 있어서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극복하면 물론 연장 근로시간의 지급 의무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도입하기 까다로울까요? 네, 일단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좀 갖추셔야 되는데요.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문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세부 사항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덧붙이자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개별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체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산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근무 시간을 기간 만료 시 사후적으로 체크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정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단위 기간이 너무 짧아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3개월까지 늘려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기업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적일까요? 법의 업종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로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업무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직, 설계, 디자인 등 업종에 적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낮은 전문직이나 관리 감독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플렉스 타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보통 플렉스 타임은 자유 출퇴근제 또는 시차 출퇴근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출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되 일단 출근을 하면 자동적으로 퇴근 시간도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선택적 근로시간제하고는 다르게 그날의 근무 시간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도 있던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하고 유사한 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떠한 기간 내에 근무일별 근무 시간에 업앤다운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특정 근무 주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무 주간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평균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유형으로는 3개가 있어요. 종래 법에서는 2주 내의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하는 방식과 3개월 내의 기간을 범위로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일단 단위 기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및 이제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법정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시켜서 서면 합의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하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는 고정적인 근로시간을 유동화함으로써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두 가지 제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 선택권을 주는 제도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집단적이고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량 근무제라는 개념도 많이 들리던데요. 스타트업에서 활용하기 좋을까요? 재량 근로제는 업무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데요. 업무의 성격상 상당한 전문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방법을 근로자가 자기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에서 재량 근로제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의 카테고리는 신상품, 신기술 개발 또는 연구 개발 업무, 디자인 고안 업무 등 6개에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군요. 실제 사례가 6개의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각 건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것에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전문성 내지 재량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적법한 재량 근로 제도로 인정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근로자 대표하고 체결한 서면 합의서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얼마나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52시간제의 한도와 연장 근로수당의 과도 발생이라는 문제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량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인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제되는 업무가 재량 근로 적용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밀한 진단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트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기업의 사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